지금까지 한 게 어디까지냐면은 생물 다양성이 높으려면은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 한다. 다양해진 과정은 아까 변이를 통해서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환경에 대한 적응은 환경에 따라서 아까 방금 한 사막여우, 북극여우 이런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이 그림 봐봐. 왼쪽 생태계하고 오른쪽 생태계 중에 어디가 더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오른쪽이 더 높죠. 여기서 똑같이 메뚜기를 멸종시켜 볼 거야. 쌤이 메뚜기를 엄청 좋아해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어서 맛있대요. 메뚜기 그렇게 인간 이하의 얼굴 아니,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든 거야. 먹을 수 있어. 알구나. 자, 그래서 메뚜기가 없앴어. 없애면 문제가 왼쪽 생태계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개구리가 먹을 게 없어. 개구리도 멸종합니다. 풀을 먹으세요. 개구리가 풀을 먹어? 먹는데 좀. 뱀도 먹을 게 없죠. 뱀도 멸종합니다. 근데 뱀은 개구리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생태계는 이 네 종류만 사는 거야. 생물 다양성이 너무 낮아서 네 종류만 살다 보니까 하나가 죽어버리면 나머지 다 죽어요. 그죠? 풀은 자기를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증식하다가 나중에 결국 얘도 없어집니다. 왜요? 그럼 제 사람이 요 생태계가 뭐냐면 그래서 얘는 생태계가 매우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말해요. 뭐 하면? 생물 다양성이 너무 낮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여기 어때요? 메뚜기 죽었어. 개구리 어떻게 해요? 개구리 먹을 게 없나요? 아니요. 여기서 먹을 게 없네요. 그렇죠? 여기서 먹을 게 없네요. 줄지. 하지만 이건 생물 다양성이 높으니까 다른 걸 또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개구리 살아남고 개구리가 살아남으면은 뱀도 살아남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먹을 게 있으면은 되게 좀 더 안정적인 생태계가 됩니다. 좀 살아남기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이 너무 낮다 보면은 멸종하기 너무 쉽다는 거야. 그죠? 얘는 다 멸종하고 왜 위에 사람 있으면 사람은요? 사람도 죽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부엉이가 뱀을 먹어요? 부엉이 뱀 먹어요. 부엉이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부엉이가 최종 포식자. 맨 위에 되게 아니지. 강력한 놈. 근데 세상에 조류가 없었으면 평화로워질 거예요. 진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닭이 없잖아. 닭이 없어요. 슬퍼. 돼지랑 소가 있잖아. 아무튼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훨씬 더 안정적인 생태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조류가 없었으면 이제 또 삼겹살 자, 키울 알겠어요. 자, 그때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바로 체크하세요.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말은 사람 중심적인 용어예요. 사람한테 유용하면 자원이라 부르는데 네. 사람한테 유용하지 않으면 자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유용한 걸 말해요. 이 생물들로부터 식량을 얻기도 하죠. 네. 그죠? 또 그 생물들로부터 목재를 얻기도 합니다. 거기다 집을 짓기도 하죠. 그지? 생물로부터 의약품을 얻기도 해요. 와. 버드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 열이 내리고 아픈 게 사라집니다. 왜요? 그런 것도 뻥 아니에요? 아 진짜요? 민간요법은 사실입니다. 이 민간요법 사실이고 뻥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의약품, 약이잖아요. 약도 이 자연에서 모방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어떤 물질을 먹었더니 열이 내려. 이걸 이용해서 약을 만든 거라니까. 그럼 밴드는 뭔가를 요구하겠어요? 밴드는 약은 아니지만 밴드는 막아주는. 약간 외부에서 병균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게끔 그 사람의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럼 빨간 약도. 빨간 약은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살균 방법이에요. 태우는데요? 뭐였지? 아니야. 네, 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간 약이 여기 상처에 들어가면서 물을 좀 날린다고 했을 것 같은데. 걔는 17쪽 원소라서 되게 반응성이 엄청 커서 걔를 이제 묻히면은 살균 능력을 가져. 살균 능력.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미세먼지는 자원이 아니죠? 미세먼지는 사람에게 유용하진 않으니까 자원이라 부르지 않겠죠? 중국의 자원.
자원 말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막 알겠어요. 네. 자, 생물로부터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우리 찍찍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이것도 도꾸마리 열매가 털에 잘 달라붙는 그걸 모방해서 만든 아이디어 작품이고요. 비행기를 만든 것도 동물, 곤충이 나는 모습이라던가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본 따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날개가 진짜입니다. 왜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날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계한 것도 있긴 있어. 초창기 모델에. 사실 이거는 양력을 받기 어려워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어려워서 이제 현재 비행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근데 비행기가 무슨 처음 나라가 비행기가 너무 허술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어떤 비행기가? 현재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 라이더 무슨 말이야? 현재 초창기에 라이트 형제. 이상하게 만든 밴드 붙인 거 같아요. 맞아요. 초창기 근데 그런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술로 발전될 수 있었겠죠. 이런 라이트 쉽게 생기잖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지구 환경이 잘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숲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하잖아. 근데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게 돼.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하니까.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가중돼서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금방 멸종할 겁니다. 지구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하죠.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숲의 생물 다양성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물에게 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제공하기도 하죠. 즉, 숲의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주고 반면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도 많이 내보내주니까 너무 좋은 거란 얘기예요. 또 동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죠.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는 얘기고, 생물 다양성이 적으면 숲이 요만하다면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적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나 생태계적인 측면에나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맞아, 사람이. 다 사람이야. 봐봐. 위기, 서식지 파괴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외래종 도입. 에이, 맛있겠는데? 황소개구리 도입해. 외래종이 먹어요. 처음에 먹으려고 데려온 거야. 근데 그것들을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풀어져가지고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게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들이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황소개구리가 다른 거 많이 죽이지 않나요? 다 죽이지. 그럴 줄 모르고 데려온 거야. 맛있어요? 맛있대. 근데 왜요? 약간 황소개구리. 근데 개구리 이제 장난 불법이래요. 황소개구리는 아니야. 황소개구리 괜찮아. 황소개구리를 보이자마자 죽여야 돼. 그 방류하면 도는 거. 이걸 외래종이라고 하는데 외래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블루길, 붉은 귀 거북. 블루길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블루길, 그죠? 베스. 가시박은 이제 식물 종류인데 그 식물 종류도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고유 토착종들을 다 이제 없앨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지가 다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 옆에 있는 다른 식물들은 다 죽어. 이런 걸 가시박이라고 해요. 베스 일본 거 아니에요? 베스 일본 거지 모르겠는데 베스도 진짜 나빠요. 나빠? 왜요? 생태계에서 나쁘고 게임기에서 나빠. 게임기에서 맞아요. 모든 곳에서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잡혀요. 돈도 안 되는 게. 맞아. 베스가 외래종이라 그래요. 그걸 반영한 좋은 게임이에요. 학교 과학책에는 학원 과학책에는 왜 그게 없어요? 블루길이 없어요. 블루길 없냐? 블루길이 뭐예요?
물고기 아니에요? 블루길도 그냥 어류, 물고기인데, 물고기 종류인데, 길물. 돌이. 모동수는 잡았었는데. 도리가 뭐야? 돌이 미국 찾아. 도리. 걔가 블루길이야? 걔 모르겠네. 예? 모르겠네. 진짜 몰라요. 니모를 찾아야 나오는 도리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래. 찾아주세요. 자,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천적이 없어서 토종 생물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남획은 뭐야? 함부로 너무 많이 잡는 게 남획입니다. 남획.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남획을 해서 많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는 얘기고요. 환경을 오염시켜서도 생물 죽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생물 다양성이 자꾸 줄어서 사람도 못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사회적 노력, 국가적 노력, 국제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끝까지 한 거고요. 사회적 노력 어떤 게 있어요? 뭐 생태 통로를 만들어준다. 비오톱이 뭐냐면 우리 도시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비오톱이라고 말을 해요. 생태 통로는 우리 이거야. 고속도로가 있으면 생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생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생태 통로라고 불러줍니다. 국가적 노력은 국립공원을 만든다던가 멸종 위기종을 관리하다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다던가 종자 은행을 만드는 것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국가가 해주어야 한다는 거야.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건 국제적인 어떤 노력이 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다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내야 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들 많았고요. 우리 관련된 내용들 문제 풀어오는 거. 다 풀어요. 더 풀어야겠죠. 19쪽까지 풀면 이거 개념을 안 풀었는데요? 거기 알아서 풀었어요. 풀어야 여기서부터 풀면 돼요.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봐도 돼요. 고생 많았습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축구 보세요. 지금 가서 후반 75분 정도. 후반전은 볼 수 있겠네. 후반전. 후반전 15분 남길 수 있어요. 네, 후반전 볼 수 있겠네.